안녕하세요. 종목 어디가 최슬기입니다. 봄이 되긴 된다 봅니다. 음원 차트에 버스커의 벚꽃 엔딩이 다시 좀 보이기 시작했더라고요. 한 음원 사이트에서는 벚꽃 엔딩이 차트 상위에 진입한 것뿐만 아니라 1위까지 거머졌다고 하는데요. 봄만 되면 벚꽃 엔딩이 차트 상위권에 진입하는 걸 보면서 혹자는 봄 캐럴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한 네티즌은 벚꽃 엔딩은 버스커에게 벚꽃 연금이다라고까지 말했다는데요. 봄만 되면 착실하게 저작권 수익을 톡톡히 챙기는 버스커. 참 부럽습니다. 노래를 만들 능력은 안 되니까 마냥 이렇게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요, 우리한테는 좋은 종목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포트폴리오가 더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함께 점검해드리고 또 좋은 종목까지 발굴해 보겠습니다. 종목 어디가 오늘도 조은권 대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 벚꽃 엔딩이 벚꽃 연금이라고까지 불리더라고요. 봄만 되면 이렇게 계속 수익을 내니까 자, 우리는 벚꽃 연금이 될 만한 좋은 종목 함께 좀 찾아보면 좋을 텐데요. 오늘 소개해 주실 종목 좀 자신 있으신가요? 자신 있습니다. 네.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넥타이도 상당히 멋지신데, 저는 지금 봄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너무 검은색 옷을 입은 게 아닌가 싶었는데, 대표님의 넥타이가 봄 느낌을 물씬 풍기게 하는 것 같은데요? 고맙습니다. 이런 넥타이 같은 거 직접 혼자 고르세요? 저요? 네. 고르는 편이죠. 색깔 이렇게 고르는 센스가 좋으신 것 같아요. 꽤 오래된 건데, 한 8년 전에. 그래요? 근데 저랑 방송하면서는 지금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이 폼이 좀 커가지고, 약간 좀 촌스러운 좀 티가 나가지고, 그동안 좀 안 맸었는데, 이게 원래 그 유행이라는 게 자꾸 이렇게 돌잖아요. 다시 돌아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한번 메고 왔는데, 어떻게 괜찮게 봐주니까 너무 고마워서 눈물이 나려고 하네요. 이 남자들 넥타이는 이 폭으로 좀 이 유행이 좀 돌고 도는 것 같더라고요. 솔직히 좀 폭은 넓은 것 같긴 한데 색깔이 참 예쁜 것 같아요. 자, 종목 어디가 좀 시작을 해봐야 되는데요. 참 이번 주에 또 지난주부터 해서 코스피가 계속 뭐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참 뭐 바닥까지 좀 내려가는 것 같았다가 또 2000포인트 선 회복하고 또 장중에는 2030포인트 선까지 터치를 하는 모습 이번 주에 좀 나타났는데요. 코스피 지수 좀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지, 앞으로는 좀 어떤 흐름이 나타나게 될지 이 부분부터 좀 함께 예상을 해보고 개별 종목들 움직임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대표님, 이 최근 들어서 이 코스피 흐름 좀 어떻게 해석을 하는 게 좋을까요? 글쎄요, 뭐 일단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네, 일단은 시장 무게 중심축은 이제 코스닥에서 이제 코스피로 이제 이동이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렸고, 일단 이제 2000포인트 이제 안착에 대한 이제 몇 가지 이제 선행 조건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어떤 주도주 출현 내지는 뭐 실적 체크였는데요. 이제 3월 17일자였죠. 네, 어제자로 지금 3월 16일이죠. 예. 월요일 날 한 40포인트 이상 넘게 주가가 큰 폭으로 지금 상승을 했어요.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상승한 이유가 이제 크게 한 두 가지로 우리가 좀 구분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첫 번째가 이제 대외적인 요건인데, 일단은 미국의 FOMC 회의가 또 지금 앞두고 있죠. 그래서 늘 시장은 FOMC 회의를 앞두면 항상 주가가 이렇게 상승하는 어떤 그런 패턴을 보여왔습니다. 이제 그리고 이제 미국의 경기 지표가 그닥 썩 좋게 안 나왔어요. 자, 미국의 경기 지표가 썩 좋게 안 나온 상황에서 과연 금리를 빠르게 인상할 수 있을까라는 어떤 그런 회의론이 이제 아마 오히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오히려 더 이득이 됐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공개적인 요건으로 보시면은 일단은 주도주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일단 나왔다고 봐요. 일단은 3월 16일자로 해서 증권, 은행, 건설주들이 일제히 다 치고 올라왔습니다. 이제 물론 시장의 지금 핵심 주도주는 지금 삼성전자죠. 네, 종합이 지금 2,000이 지금 넘었음에도 실질적으로 지금 체감 지금 와닿지 않는 게 뭐냐면은요. 일단 삼성전자만 지금 많이 지금 계속 올라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 좀 그게 수익이 크게 지금 난장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3월 18일자로 해서 좀 종가가 지금 마이너스 1.46포인트 빠진 이제 2028.45를 좀 찍었는데, 자, 이제 저는 이제 2000포인트 안착에 대해서 여기서 뭐 2000이 안착됐기 때문에 더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자 이런 논리보다는요. 아마 또 당분간 또 좀 2000을 좀 살짝 좀 깨면서 그런 좀 공방을 좀 이어가면서
장은 점진적으로 저는 이제 항상 눈이 말씀드렸지만 좀 위쪽으로 이제 갈 개연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자, 이런 개연성 아직까지는 좀 있고요. 자, 그래서 어제 3월 16일자 그 대량 큰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자, 이제 이런 그 가격 갭을 메꾸는 그 과정이 필요할 거로서 저는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그 갭을 메꾸는 그 눌림봉 시에는 철저하게 좀 코스닥보다는 좀 거래소 쪽으로 좀 무게중심을 이동시켜서 좀 실적 대비 좀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들 선별적으로 매수하는 전략이 좀 바람직해 보이고요. 코스닥은 3월 18일 종가로 좀 한 6포인트, 한 7포인트 이상 좀 빠졌죠. 자, 그래서 이제 코스닥 특히 뭐 기관들이 한 천억이 넘는 주식을 갖다가 지금 코스닥에서 지금 오늘 3월 18일자로 지금 매도를 해왔다는 거. 자, 이런 부분들을 이제 봤을 때 코스닥은 살짝 좀 계속 좀 점진적으로 좀 비중 축소를 하고요. 또 이제 중요한 부분이 이제 6월부터 이제 그 가격 제한폭이 이제 30%로 지금 강화가 되죠. 자, 그런 경우에는 상당히 좀 그 코스닥 시장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그 안 좋은 쪽으로 좀 많이 나올 그런 개연성도 있기 때문에 좀 점진적으로 코스닥에서 좀 거래소로 좀 무게중심 이동과 동시에 좀 그쪽으로 좀 우리가 좀 바라보는 어떤 그런 시황관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이 코스닥 시장이 조금씩 힘을 잃어가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거래소로 조금씩 이 비중을 옮겨 오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정부가 계속해서 내수 부양에 대한 의지를 계속 좀 피력을 하고 있는데요. 내수주들 다시 둘러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거래소 시장에서 은행이나 증권주들이 시장의 주도주가 되어가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증시 상황 좀 저희가 크게 좀 살펴봤고요. 이제 종목들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시청자분의 포트폴리오 들고 잠시 후에 찾아오겠습니다.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들의 포트폴리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포트폴리오는 어떤 포트폴리오가 선정이 됐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살펴볼 포트폴리오 안엔 4종목 담겨 있는데요. 동국제강, 현대건설, 만도, 로만손 각각 10%씩의 비중으로 담겨 있습니다. 자, 일단 뭐 거래소 종목들도 있고 코스닥 종목도 있고 참 고르게 담겨 있는 이런 포트폴리오인데요. 이 포트폴리오 일단 전체적인 총평부터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포트폴리오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 근데 일단은 뭐 시장 좀 흐름을 좀 잘 보신 것 같아요. 일단 뭐 코스피 종목이 한 3종목이죠. 그리고 이제 로만손만 이제 한 종목이 이제 코스닥 종목인데, 전체적으로 이제 어떤 성장성보다는 좀 안정성을 좀 기여한 그런 측면이 강한 그런 포트폴리오로 일단 보고요. 사실 이제 동국제강이 3월 18일자로 또 상당히 좀 장 끝나고 좀 안 좋은 뉴스가 나왔죠. 자, 이제 이 부분이 약간 좀 그 아쉬운 점 부분이 있고, 또 몇 종목은 좀 그 매수 타이밍이 좀 그 잘못 잡으셔갖고 좀 이렇게 높게 잡으신 부분들. 자,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감안할 때 한 총평 한 7.5점 정도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그런 포토인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좀 안정감이 있는 포토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현재 이 시장 상황을 좀 잘 판단하고 계신 투자자 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앞서서도 이 코스닥에서의 무게중심을 거래소로 좀 옮겨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포트 구성을 좀 본다면 거래소 종목 3종목, 코스닥 종목 1종목으로 해서 이런 시장 상황을 좀 반영을 한 그런 포트폴리오라고 평가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좀 시장 상황 좀 제대로 읽어내는 눈이 있는 그런 분의 포트폴리오인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총점도 꽤 높게 나왔는데요. 하지만 한 종목씩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이 종목들 앞으로 어떤 전략으로 끌고 나가는 게 좋은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살펴볼 종목 동국제강입니다. 동국제강 우리 시청자분은 6,500원에 매수하셔서 10% 비중으로 들고 계십니다. 3월 18일 종가는 6,090원을 기록했는데요. 앞서 좀 이야기가 나왔다시피 3월 18일 이 장 후반 들어서면서 조금 안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요즘 정부가 지금 기업들에게 참 매서운 칼날 들이대고 있는데요. 사정 당국이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각 기업들마다 좀 비리 이런 수사들 전방위로 좀 확대가 되고 있는데요. 동국제강도 지금 현재 좀 비리 의혹이 나오면서 정부의 수사망에 좀 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미 정부는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안 좋은 소식 나오면서 3월 18일 종가가 조금 밀렸습니다. 자, 이 동국제강 앞으로는 좀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하면 좋을지 이 종목 첫 번째 종목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일단 동국제강 기업 진단부터 좀 해볼까요? 네, 일단은 안 좋은 부분은 이제 안 좋은 부분이고요. 대신 이제 펀더멘탈적인 측면에서는 또 우리가 또 이제 점검을 좀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으니까요. 자, 이제 동국제강 하시면은 후판을 이제 주력 품목으로 하는 그 전기료 제강 업체죠. 자, 작년 실적 잠깐 좀 점검해 볼게요. 매출액이 한 6조 한 600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한 9% 정도 이렇게 감소를 했고, 이제 영업 손실도 한 200억 정도가 나서 이제 적자로 이제 전환했어요. 자, 제강주, 철강주 다 뻔한 사실이죠. 조선건설, 자, 이런 거 전방산업의 어떤 수요 부진으로 인해서 이제 철강 제품 판매가 많이 좀 감소했죠. 자, 그리고 또 단가 하락에 따른 수익성 악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영업 손실의 한 요인으로 이제 작용을 했고, 우리가 좀 철강 업황을 좀 잠깐 한번 좀 점검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전 세계 철강 수요의 한 절반 이상을 갖다가 차지하는 나라가 바로 이제 중국이죠. 자, 이 중국의 철강 수요가 작년 9월부터 역성장을 좀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철강석 스파트 가격이 연초 대비 한 10% 이상 하락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중국의 수요 부진이 겹치면서 중국의 열연 내수 가격이 전년 대비 같은 기간 동안 약 한 15% 이상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업황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았다는 걸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렇지만 이제 철강 수요 부진이 지금 현재까지 지금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11월에 중국이 금리 인하를 고려했을 때 시차를 두고 올해 3월부터는 중국의 철강 수요가 이제 역성장에서는 조금씩 벗어나서 좀 개선세를 보일 것으로 했다는 예상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3월은요 또 계절적 성수기에 진입한다는 점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역시 수요 개선에 일단 탄력을 받을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현재 국내 대형 고로업체들의 PBR이요 한 0.5배에서 한 0.6배에 불과합니다. 자, 중국의 중국과 일본 고로업체들의 PBR이 0.9배에서 1배라는 점을 이제 감안하면은 상당히 이제 우리나라 고로업체들은 지금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고 지금 할인되어 있는 상황이죠. 자, 특히 이제 잠깐만 철강 업황에 대한 부진이 바로 이제 중국 측의 어떤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ROE죠. 예. 자기자본 이익률은 중국 철강업체와 비슷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고로업체들의 PBR이 할인받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좀 저평가적인 매력이 부각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이제 그렇지만은 이제 전체적으로 어떤 본격적인 어떤 상승 추세로 전환되기에는 좀 점검할 부분이 아직까지 좀 필요하기 때문에 자, 이 동국제강은 당분간은 좀 바이앤홀드가 아닌 트레이딩 전략으로 대응하는 게 유효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동국제강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동국제강은 좀 트레이딩 전략이 유효해 보인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차트 흐름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일단 차트 보셔도 굉장히 좀 어려운 구간대죠. 네. 철강, 이 전방산업이 안 좋으면은 자, 이렇게 주가가 굉장히 어려운 구간대죠. 이거 가지고 있기 상당히 좀 힘든 어떤 그런 구간대입니다. 걷다가 또 이제 엎친데 닥친 격으로 이제 오늘 오후에 이제 검찰 내사설까지 이제 돌면서 좀 상당히 좀 어려운 지금
상황이 있어요. 특히 이제 이런 그 검찰 그 내사선 이런 것들이 이제 악재가 떨어지면요. 일단은 그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이 되거든요. 이제 투자 심리 위축이라는 게 굉장히 좀 단계적으로는 좀 어려운 어떤 그런 상황인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차트 보면 뭐 200일 이평대를 갖다가 한 번도 지금 돌파를 못했죠. 자, 요 근래에 한번 200일 한번 살짝 차다가 지금 돌파를 지금 못하고 좀 다시 지금 되밀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자율적인 반등을 좀 자율적으로 좀 나올 수 있는 자율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지금 자리인데요. 자율적으로는 자율적인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이런 구간대에서 좀 안 좋은 뉴스가 좀 나왔다는 거, 자, 이런 부분들은 조금 좀 어려워 보인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일단 뭐 매도가가 제가 일단 뭐 6,700원으로 이렇게 제시했는데요. 자, 일단 좀 반등시마다 가격 그 신경 쓰지 마시고 좀 반등시마다 조금 좀 물량을 좀 축소하는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유의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매도가는 좀 반등시마다 좀 축소를 하고요. 손절 라인은 일단 6,000원까지 이제 만약에 이상 깨진다라고 하면은 자, 일단은 이제 손절 쪽으로 대응하시고 향후 추이를 좀 지켜보는 전략으로 대응하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동국제강의 차트 함께 살펴봤습니다. 참 차트 지금 현재 자리가 좀 아쉬운 그런 마음이 좀 듭니다. 좀 잘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대에서 조금 악재 뉴스가 터졌기 때문에 참 아쉬운 마음이 드는 그런 차트였습니다. 일단 우리 시청자분은 6,5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목표가 6,700원으로 잡아두시고요. 반등시마다 조금씩 물량 덜어내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주가가 만약에 6,000원 선 이탈하게 된다면 주저없이 좀 손절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동국제강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현대건설입니다. 참 요새 이 건설주들 상당히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좀 부동산 경기 살아나는 듯한 움직임 보이면서 건설주에 대한 기대 높아지고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분 참 종목들도 참 잘 고르셨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첫 번째 종목은 정말 예상치 못했던 악재가 터져 나왔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들었는데요. 두 번째 종목 이 현대건설은 조금 기대를 해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건설 우리 시청자분은 49,5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요. 3월 18일 현대건설의 종가는 49,80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현대건설 이 종목도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요새 부동산 경기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현대건설 기업 진단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이 뭐 워낙 뭐 유명한 회사니까요. 네. 일단 뭐 좀 실적부터 제가 좀 점검을 해드릴게요. 작년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왔죠. 매출액이 17조 3,800억 나왔습니다. 자, 전년 대비 한 25% 정도 증가했고요. 영업이익이 9,580억. 역시 전년 대비 21% 증가하는 굉장히 좀 양호한 실적을 달성을 했어요. 자, 이렇게 양호한 실적을 달성한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자, 해외 부분에서 그 대형공사 쪽의 그 매출 확대로 인해서 일단 건설 경기 침체와 그 유가 하락 등 어떤 국내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굉장히 좀 괄목할 만한 실적을 기록했다는 점이 굉장히 좀 그 주안점을 우리가 좀 둬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그 이제 서울 재건축 아파트 주간 가격 상승률이 지금 속도가 지금 가파르게 지금 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양호한 그 주택 지표, 그리고 이제 유가 하락 세투나, 물론, 어제도 물론 큰 폭의, 유가 하락이 있었습니다만은, 자, 50불 밑에서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하방 경직은 일단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뭐, 유가 하락세 뭐, 둔화까지 일단 이어지면서 지금 국내 대형 건설주가 이제 계속 좀 강세 현상을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이 현대건설은 그 잔여 미착공 그 PF 프로젝트 가운데 올 상반기에 그 광주와 평택의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의 그 착공 전환을 지금 준비 중에 있어요. 자, 이 새로운 프로젝트의 그 착공을 통해서 2014년도 말 기준으로 약 한 8천억 정도를 지금 기록하고 있는 그 미착공 그 PF 규모를 갖다가 자, 올해에는 한 2천억 정도 이하로 지금 낮출 계획이 있습니다. 자, 특히 그 장기 미착공 사업자들의 그 착공 리스크는요, 그 분양가를 높일수록, 그리고 이제 그 미분양을 줄일수록 리스크가 좀 낮아지는데요. 자, 현재 그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이에 굉장히 좀 우호적인 환경을 지금 조성 중에 있기 때문에, 자, 현대건설의 그 미착공 그 PF 리스크 완화가 2015년부터는 이제 본격화될 것을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또한 이제 그 현대건설의 그 큰 폭의 그 매출 증대를 그 올린 또 하나가 이제 바로 이제 그 해외 손실 현장 종류로 인해서 해외 수익성이 크게 지금 개선되었다는 거죠.
자, 이 현대건설은 그 지난 3년 동안 약 한 6천억 정도의 그 추가 비용이 투입된 그 아랍에미레이트의 그 보르지 현장과 그리고 이제 쿠웨이트의 그 파이프라인 현장이 2014년도에 모두 좀 준공이 됐습니다. 자, 모두 그 준공된 만큼 그 해외에 대한 그 추가 비용 부담이 2015년부터는 굉장히 좀 많이 하락할 것으로 일단 전망이 되어지고 있죠. 자, 2014년에만 약 한 2천억가량 발생한 그 해외 추가 비용 부담이 완화되는 만큼, 자, 2015년에는 이제 본사 수익성 그 개선에도 지금 크게 그 가능성이 클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편 그 현대건설은요, 그 본사 기준으로 해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각각 약 한 10조 8천억 원과 11조 5천억 원, 그리고 11조 2천억 원의 그 해외 수주를 기록한 바가 있습니다. 자, 올해 목표도 약 한 11조 5천억을 지금 제시를 했죠. 자, 이 현대건설의 그 유지 가능한 우리가 그 해외 수주를요, 약 한 11조로 가정했을 때, 자, 2014년도 그 해외 매출액이 약 한 6조 2천억 원 대비 한 80%, 자, 우리가 한 80% 정도 이게 수준이죠. 자, 유가 하락 등 그 해외 그 불확실성이 아직까지는 지금 그 마무리되지 않는 상태로 일단 그 현대건설의 그 해외 수주 전망을 갖다가 이제 할인하더라도 약 한 40%까지 우리가 이제 하더라도요. 일단은 뭐 해외 매출액 수준을 갖다가 지금 현재 그 해외 매출액 수준을 갖다가 유지할 수 있는 규모의 그 한 6조 6천억까지는 이제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일단 보여지기 때문에 어떤 그 유가 하락이나 아니면은 그 해외 그 변수에 대해서 현대건설은 그닥 크게 그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은요,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일단 2015년을 기점으로 해서 일단 미착공 리스크가 굉장히 많이 완화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 적자 공사 종료에 따른 본사 수익성 개선이 이제 가능해 보이고, 자, 그리고 이제 영업 이익률 상승 기대감 등, 근데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그 좀 투자하기 굉장히 좀 그 적합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현대건설은 제가 보기에는 좀 롱스트롱 바이 앤 홀드죠. 그러니까 좀 길게 잡아서 좀 바이 앤 홀드 전략으로 가져가는 전략이 유의해 보인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으로 현대건설 살펴보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정부의 이 저금리 기조가 정말 확실시 되면서 주택거래 좀 크게 늘었다라는 소식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건설주에 대한 기대를 걸었는데 현대건설은 여기에 더해서 이 해외 건설 부문에서도 이 손실 현장 종료로 앞으로 더 큰 기대감을 갖게 만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3월 셋째 주 들어서면서 국제유가가 연일 급락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대건설은 이런 국제유가 하락이나 다른 해외 변수 상황에 큰 영향을 그렇게까지는 받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 더욱더 탄탄하고 안정적인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좀 길게 끌고 가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차트 상황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좀 확인해 볼까요? 네, 일단 뭐 차트를 보시면은요. 자, 뭐 6만 원짜리가 뭐 수직으로 이제 반토막 났죠. 예, 36,000원 이제 바닥을 찍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상승 2파 나왔죠. 예, 상승 2파 나오고 이제 지금 눌림목 구간됩니다. 자, 일단은 뭐 200일 이평을 지금 돌파를 하고 지금 주가가 지금 밀린다는 점은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일단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는 일단은 200일을 갖다 지금 돌파를 못하고 이제 밀릴 경우에는 추가적인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대이지만, 자, 일단은 200일 이평을 한번 좀 뚫어놓고 지금 주가가 지금 조정으로 들어간다. 자, 아직까지는, 물건을 더 좀 잡는 그런 구간대로 해석을 하는 게 굉장히 타당한 그런 저희겠죠. 자, 그래서 일단 뭐 단기적으로 일단 봤을 때면 뭐 제가 물론 그 바이앤 홀드라 그래가지고 무조건 뭐 6개월 1년 동안 그 매매를 하지 말라는 건 절대로 아니겠죠. 예, 일단은 주식이 굉장히 좀 밸류 내지는 뭐 저평가되어 있다는 이런 종목들은 좀 끝까지 가져간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면서 좀 급하게 올라갈 경우에는 한번 이렇게 잘라주고 좀 빠지면 다시 사고 이제 이런 그 간헐적인 매매도 필요하기 때문에, 자, 일단 뭐 200일 이평대죠. 자, 52,500원이나 한 53,000원대에서 한 번 더 잘라 주시고요. 일단은 뭐 다시 뭐 200일 이평대인 뭐 47,000원 밑에서 다시 한번 매수를 해도 되고, 이제 이런 전략으로 한번 가져가시는 게 유의해 보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기를 보신다는 분들면은 일단 매도가는 한 52,500원 정도 200일 2평대죠. 예, 제시해드리고요. 자, 손절가는 자, 200일이죠. 자, 200일 47,000원 이탈 시에는 이제 손절 쪽으로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현대건설 확인해 봤습니다. 현대건설 우리 시청자분은 49,500원에 매수하셨는데요. 이 종목 좀 길게 잡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를 좀 제시를 해드리면 52,500원 선 목표가로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47,000원 선으로 잡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 현대건설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제 세 번째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종목 만도입니다. 자, 만도. 우리 시청자분의 매수가부터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만도 우리 시청자분은 16만 원 선에서 매수를 하셔서 10% 비중으로 들고 계십니다. 이 종목 좀 수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3월 18일 종가는 16만 5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만도 이 종목도 좀 어떻게 이 정리를 하는 게 좋을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도 이 종목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예, 일단 뭐 만도 하면은 2014년이죠. 네, 2014년 9월달에 이제 그 한라홀딩스로부터 이제 자동차 그 제조업 부문을 갖다가 이제 인적 분할한 신설 법인입니다. 작년 실적 보시면은 일단 인적 분할, 회사 분할 이후에 이제 첫 번째 실적이죠. 이제 매출액이 한 1조 3,200억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한 560억 정도로 이제 뭐 전년 대비 각각 한 235% 그리고 이제 145% 이제 크게 그 증가하는 이제 실적을 보여줬는데 이렇게 크게 그 실적이 증가한 반면에 어떤 그 내면에 대한 지분이 그닥 썩 좋지가 않았다는 거죠. 자, 영업이익률이 약 한 4.2%로 좀 수익성이 좀 악화가 되었고요. 시장 컨센서스에도 약간 좀 미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실적을 보였습니다. 자, 이렇게 그 매출액은 꾸준하고 양호했습니다만은, 자, 수익성과 이제 손익이 부진한 이유가 과연 뭘까요? 자, 일단은 이 만도 같은 경우에는요, 그 회사 분할 완료 후에 좀 경력금 차원에서 직원들에게 한 40억 원 정도의 특별 상여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업의 부분인데요. 그 브라질이나 이제 인도 등, 자, 이런 데 투자했던 그 현지 통화 약세에 따라서 이제 환차손이 발생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 부분이 바로 이제 수익성과 이제 손익 부진으로 일단 이어졌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올해 전망은 과연 어떻게 되어질 것이냐. 자, 일단은 뭐 매출 성장률은 일단 회복이 되어지겠지만은, 자, 이제 뭐 기존 대비 약간 좀 눈높이를 낮출 필요성이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왜냐면은요. 일단은 그 기업 분할 후에 지금 뭐 2014년 매출액이 한 5조 원 정도로 전년 대비 한 1% 성장에 그쳤어요. 자, 그리고 2015년도에는 약 한 5조 3천억 정도를 이제 달성할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습니다만은 뭐 5조 3천억이면은 약 한 5.5% 정도 이게 성장률을 일단 기록할 것으로 일단은 예상이 되어지고 있어요. 자, 왜냐면은요, 바로 이제 이 중국과 그 미국의 그 증설 효과, 그리고 이제 신차 모델 등에 대한 그 신규 매출 인식이 이제 성장성을 일단 좀 회복시킬 것으로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중국 북경법인에서는요, 현대차 그 LF 소나타에 대한 그 핵심 전장 부품인 그 신규 납품이 지금 하반기부터 지금 본격화될 것으로 일단 보여주고 있고요. 자, 지금 미국은 바로 이 조지아 제2공장 가동으로 그 북미 GM 납품과 그다음에 이제 REPS 등 그 고부가 조향 시스템 그 생산을 개시할 예정입니다만은 다만 그 이제 최근 악화된 그 납품 여건을 우리가 이제 감안할 경우에 이제 매출 성장과 이제 이익 전망을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종전보다는 좀 하향 조정이 좀 불가피할 것으로 일단 전망이 되어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로 봐서는 이제 매출 성장률은 일단 회복이 되어질 것으로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자, 이 매출 성장성이 완전하게 큰 폭으로 돌기에는 약간 좀 시간이 좀 다소 좀 걸릴 수 있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저도 이제 이 만도 같은 경우에도요, 일단은 바이 앤 홀드가 아닌 좀 트레이딩으로 좀 위에서 잘라주고 밑에서 다시 대사는 이런 단기 매매 차원으로 좀 대응을 하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만도 세 번째 종목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자동차 제조업 부문을 한라홀딩스에서 떼내서 신설 법인으로 만든 게 바로 만도인데요. 만도 지난해 4분기부터 계속 좀 주가가 조정을 받아왔습니다. 서서히 좀 실적이 회복된다라는 소식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이 매출 성장률은 회복이 되지만 아직 그 눈높이를 좀 높이기에는 좀 이른 감이 있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차트 상황은 좀 어떤지, 또 앞으로는 어떤 매매 전략으로 이 종목 갖고 나가야 하는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차트를 보시더라도요. 자,
주가가 이제 뭐, 한 4분기 이후로 좀 주가가 좀 꾸준하게 지금 이제 하락 트렌드를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걷다가 이제, 지금 현재 구간대가 지금 또 전 고점대하고 지금 맞물려 있는 그런 구간대입니다. 자, 뭐 자리 자체로 봐서는요, 자리로 봐서는 더 이상 추가적으로 밑으로 큰 폭으로 빠질 자리는 아니에요. 아니죠. 자, 그렇지만 이제 이런 만도 같은 종목들도 약간 좀 저평가 내지는, 저평가가 아니라 좀 가치주, 내지는 뭐 그런 저포주 같은 그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등락폭이 심하게 요동치는 그런 주식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좀 안정성은 충분히 좀 겸비되어 있는 그러한 기업입니다만은 일단 좀 자리 자체는 크게 뭐 빠질 구간대는 없습니다. 자, 그렇지만은 자, 여기서 또 반대로 또 큰 폭으로 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모티브도 좀 현재는 지금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시청자께서 이제 16만 원에 지금 매수하셨는데요. 일단 뭐 타이밍을 잘 잡으신 것 같아요. 자, 이제 매도가는 이제 전 고점대죠. 자, 17만 원 정도가 이제 좀 쌍봉 지금 구간대입니다. 그래서 17만 원 돌파 못할 경우에는 한번 일단은 매도하시는 게 좋아 보이죠. 자, 매도가 17만 원 제시해 드리고요. 자, 손절 라인은 요 장대 양봉 하단부죠. 예. 15만 4천 원 이탈 시에는 이제 손절 쪽으로 대응하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조정을 좀 받아왔던 만도 세 번째 종목으로 살펴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은 16만 원 선에서 매수를 하셨는데요. 지금 좀 수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월 18일 만도의 종가는 16만 5천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표가 17만 원 선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15만 4천 원 선에서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 만도까지 알아봤고요. 이제 단 한 종목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코스닥 종목인데요. 로만손입니다. 로만손, 우리 시청자분의 매수 가격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로만손 우리 시청자분은 16,750원 선에서 매수를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좀 손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로만손의 3월 18일 종가는 15,000원으로 나타나면서 지금 이 포트폴리오 안에서 가장 크게 좀 손실이 나타나고 있는 종목이 바로 이 로만손이 되고 있습니다. 자, 로만손, 이 주얼리로 좀 유명한 업체인데 이 종목 지금 뭐 실적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런 부분들부터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만손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로만손 하시면 뭐 손목시계 아시죠? 네. 손목시계를 비롯해서 이제 주얼리나 핸드백 전문 업체죠. 자, 이제 유명한 브랜드가 있죠. JST라는 브랜드로 유명한 기업이에요. 이제 뭐 작년 실적 보시면은 매출액이 한 1,820억 원, 자, 전년 대비 한 15% 정도 이렇게 증가했고 영업이익이 한 140억, 자, 뭐 35% 증가했습니다. 좀 실적 굉장히 양호하게 나온 기업이에요. 자, 로만손 같은 경우는 이제 2015년도에 이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에는 바로 이제 주얼리 사업과 바로 이제 핸드백 사업 쪽을 우리가 이제 구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주얼리 쪽을 일단 보시면은요, 로만손은 1988년도에 손목시계 제조 판매 업체로 일단 설립이 됐죠. 자, 그래서 이제 1998년도에 한국의 외환위기로 인해서 영업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손목시계 쪽에서 일단 주얼리 쪽으로 사업 영역을 크게 확대했어요. 자, 2006년에 JST나 브랜드를 갖다가 내놓았죠. 그리고 이제 이후 로만손은 다양한 영업 방식을 통해서 점유율을 갖다가 꾸준하게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자, 2003년 5개로 시작한 주얼리 매장이 2004년도에는 27개, 그리고 이제 2005년도에는 51개로 빠르게 성장을 했고요. 자, 2011년 이후에는 평균 한 90여 개 내로 지금 점포를 유지하면서 좀 수익성도 꾸준하게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러한 팩트가 바로 이제 주얼리 쪽이고요. 그리고 이제 핸드백 쪽 부분 보시면은요. 자, 2010년부터 JST나 브랜드를 갖다가 핸드백으로 확대를 했죠. 2011년 5월에 바로 이제 정식으로 브랜드를 갖다 내놓았고요. 9월에는 본격적으로 단독 매장까지 오픈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핸드백 전문 매장은 2011년도에 5개에서 좀 2012년도에 24개, 그리고 이제 2014년도에는 40개로 늘어나면서 굉장히 매출 성장에 지금 기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금년에도 이 두 사업 부분에 대한 성장 기대감은 굉장히 유의해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그 이제 주얼리 사업 부분에서는 바로 그 키즈 아이템을 갖다가 추가하는 가운데 일단 핸드백 사업 부분에서 좀 최근 출시한 그 브랜드가 또 좀 빠른 속도로 지금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여기에다가 수익성이 악화된 그 시계 사업 부분은 일단 비효율 매장 철수를 좀 계획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도움이 안 되는 곳은 과감하게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제 뭐 이에 따른 뭐 수익성 개선은 뭐 크게 이루어질 것을 일단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자, 결론적으로 이 로만선은요. 일단 그 주얼리 사업은 기존 예상을 그 뛰어넘는 모습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점에 좀 주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어떤 점이냐? 일단 전반적으로 그 한국 패션 산업을 우리가 볼 때요. 일단 그 브랜드 이력이 약 한 10년 넘게 그 경과된 상황에서 매년 10% 이상의 그 매출 성장을 기록하는 경우가 매우 그 드문 상황입니다. 자, 이 J 에스티나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이 주얼리에 대한 그 고성장 지수. 자, 이렇게 큰 그 10년 동안의 큰 그 고성장 지수군요. 그만큼 바로 브랜드 경쟁력이 굉장히 견고하게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우리가 의미를 하고, 또한 신제품 출시와 그 마케팅의 성과도 굉장히 뛰어나다는 점을 갖다가 의미한다는 점에서, 자, 이 로만소는 이제 현재 상황이 이제 기대가 이제 확신으로 변하는 그런 시점으로 굉장히 좀 긍정적인 그런 모습으로 일단 보여주고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만 이 이제 주얼리 쪽도 이제 패션이기 때문에 이제 그 전방 산업인 그 중국의 그 패션 시장이 일단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소멸로 점차 지금 눈높이가 이것도 낮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은 약간 좀 그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는 점. 이제 이런 부분들은 좀 유의를 하고 좀 시장에 대응하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 마케팅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 로만손, 이 하위 브랜드로 JS티나를 갖고 있는데 피겨스케이팅 김연아 선수가 이 JS티나의 귀걸이를 착용하면서 굉장히 인지도가 빠른 시간 동안에 좀 올라갔던 것 같습니다. 그때 참 이 2010년 밴쿠버 올림픽 때 이 왕관 모양의 귀걸이 다들 한 번쯤은 좀 시착이라도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저도 좀 그랬거든요. 예, 지금 이 로만손 참 오랜 시간 동안 계속해서 꾸준히 성장을 해왔다는 점에서 좀 주목할 만한 가치는 충분해 보입니다. 자, 마지막 종목 이 로만손 차트 상황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뭐 차트를 보시면은 네, 차트는 뭐 전향적으로 지금 상향 패턴이죠. 네, 14,000원대 이중 바닥을 갖다 이제 형성한 이후에. 자, 3월 16일이죠. 3월 16일 날, 네, 큰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양봉이 나왔고, 3월 17일 날 이제 200일 입형하다가 이제 돌파를 못하고, 3월 18일 날 좀 큰 또 음봉이 나왔죠. 자, 가격 조정 차원으로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뭐 이 장대 양봉을 갖다가 지금 메꾸는 좀 갭을 메꾸는 좀 그런 가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3월 18일 종가로 좀 주가가 좀 많이 빠졌죠. 예, 한 8% 넘게 빠진 뭐 15,000원을 갖다가 이제 기록을 했는데 뭐 아직까지 뭐 버릴 주식은 아직까지 좀 아니다 일단 보고요. 일단은 뭐 매도가는 일단 200일 입형되죠. 일단은 단기적으로 17,000원 정도 돌파 못하면 한번 일단은 매도를 해 주시고요. 자, 중기로 보신다면은 자, 전 고점대이죠. 예, 18,000원 이상, 18,500원까지 충분히 갈 수 있는 그러한 스토리가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자, 매출이 꾸준하게 발생이 되어지고 있고요. 자, 그래서 단기 매도가 17,000원 제시해드리고요. 자, 중기 이상 18,500원 제시해드리고, 자, 순돌 라인은 장대 양봉 하단부죠. 예, 14,300원 이탈 시에는 순절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 종목 로만손 차트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은 16,750원에 이 종목 매수하셨는데요. 목표가 일단 단기적인 목표가는 17,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좀 중기 이상을 바라보신다면 중기적인 목표가 18,500원 선으로 잡아보시면 되겠습니다. 손절 대응은 14,300원 선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종목 로만손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이 포트폴리오 안에 담아두고 계신 종목들 모두 확인을 해봤는데요. 자, 우리 시청자분에게 법권 연금이 될 수 있는 좋은 종목 좀 소개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오늘은 좀 굉장히 좀 무겁지만은 좀 그 안전한 주식이죠. 예, KB금융을 한번 좀 갖고 왔습니다. 네. 네.
앞서서 은행주와 이 증권주들 좀 주목을 해야 되는 네. 시점이 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거기에 딱 들어맞는 종목을 오늘 소개를 해주시네요. 자, 이 KB금융, 자 우리가 왜 이 종목 살펴봐야 하는지 좀 이유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뭐 KB금융 하시면 뭐 다 아실 거예요. 자, 뭐 국민은행을 비롯했죠. 예, 국내 11개 계열사를 거느린 대형 이제 금융지주 회사죠. 작년 실적 보시면은 일단 순이익이 한 1조 4천억 정도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 한 10% 정도 이렇게 증가했는데 전분기로 따지면은 한 20% 이상 좀 이렇게 감소를 했어요. 자, 이제 그렇지만 이제 전기 대비 따지면은 자산 건전성이 이제 개선이 되면서 이제 신용 손실 충당금이 전년 대비 이제 대폭 감소하면서 전기 대비로는 한 1조 4천억 정도의 이제 순이익이 발생을 했고요. 일단 좀 부분별로 일단 좀 들어가 보시면요. 일단 순이자 수익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순이자 수익 같은 경우는요. 일단 뭐 저금리 기조로 인해 갖고 순이익 마진이 지금 하락하면서 전년 대비 한 1.6% 이렇게 감소를 했고요. 금액으로 따지면 한 6조 4천억 정도 이렇게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수료도요. 일단은 뭐 방카슈랑스 그 수수료 등 은행의 그 수수료 수익 감소로 인해서 전년 대비 한 6% 정도 이렇게 줄어든 1조 3천억 정도에 그쳤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그 은행 업황을 한번 좀 잠깐 좀 점검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자, 이제 2012년 이후로 지금 은행주가 굉장히 지금 주가가 부진했어요. 자, 은행주의 그 어떤 그 주가가 부진한 이유는요, 바로 이제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은 그 기준금리 인하에 의해서 이제 시중금리가 하락이 되고, 자, 시중금리 하락에 의해서 순이자 마진이 축소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또 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의 어떤 하락의 그 악순환이 2012년부터 꾸준하게 이제 이어왔습니다만은, 자, 이제는 바로 이제 이러한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것을 일단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자, 시장은 항상 선행하기 때문에요. 자, 은행주 주가도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저점을 통과한 것을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 이제 기준금리 인하라는 것은 앵커님도 이제 뭐 아시겠지만 이 금리 인하는 결코 은행주에대는 그렇게 실적에 도움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상승을 했어요. 자, 이제 그런 점은 어떤 거냐면은 일단은 그 금리 인하는 이제 악재가 주가에 이미 충분히 반영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일단은 더 이상 이제 금리 인하는 없다라는 어떤 그러니까 그 불확실성이 이제 해소가 됐기 때문에 금리 인하라는 어떤 그런 악재에도 불구하고 은행주의 이제 상승을 제가 보기에는 이제 지금부터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금통위에서 이제 1.75%로 이제 0.25% 인하했죠. 자, 이게 제가 보기엔 이제 요번에 금리 인하가 제가 보기엔 이제 마지막 금리 인하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 금리 인하일 경우에는 이제 바로 그때가 은행주에 대한 비중을 확대하는 어떤 그런 시점이죠. 자, 지금 미국이 늦어도 올 하반기에는 지금 금리를 지금 인상할 것을 일단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도 더 이상 이제 기준금리를 갖다가 추가로 지금 인하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자, 1.75% 이 기준금리 하락이 이 마지막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자, 은행주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이 자, 요번에 완전하게 다 해소될 좀 개연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특히 이제 은행주가 그 상승할 경우에는요, 그 지방 은행주보다는 대형 은행주가 더 유리할 것을 일단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수급 측면뿐만 아니라, 자, 그동안 순이자 마진 하락 때문에 그 지방 은행들보다 그 대형 은행주들의 주가가 더 약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제 그러한 약세를 갖다가 이번 국면에서는 이제 완전히 바뀌는 과정이죠. 더 탄력 있는 모습을 일단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특히 이제 그 KB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은행 업종의 그 대표주죠. 네, 어떤 뭐 물론 이제 가계대출 비중이 높아서 그 순이자 마진이 어떤 금리 변동에 그 민감하다는 어떤 특징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연간 순이자 마진은 약간 2.83% 하락했으나 이제 분기 순이자 마진이 그 올 2분기에 이제 바닥을 찍고 것으로 일단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금리가 이제 인하할 경우에는 자, 순이자 마진율이 이제 물론 하락을 하겠습니다만은 자, 반면에 대출이 요번에 최근 한 2개월 동안 큰 폭으로 증가가 됐죠. 자, 이제 2개월 동안 약 한 1.4% 정도 대출이 증가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이자 이 감소 부분을 갖다가 이 대출 이자가 이제 커버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좀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자, 뭐 순이자 마진 축소는 그렇게 그닥 중요한 부분이 아니다. 이제 이때
지고요. 그리고 이제 또한 일회성 물론 요인이긴 하지만은 자 1분기에 그 법인세 환급이 약 한 2천억 정도가 이제 반영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영업의 이익으로 이제 반영되어진 점도 굉장히 좀 긍정적이고. 자, KB금융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리자면은요. 일단 자, 기준금리 인하로 지금 추가 금리가 지금 인하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작고, 일단 불확실성이 해소되었다는 측면에서 자, 은행주들, 특히 이제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좀 비중 확대 전략으로 좀 대응하자.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신규 추천 종목으로 KB금융 소개를 받았습니다. 일단 시장의 눈은 FOMC 회의 결과에 다들 좀 눈이 돌아가 있는 상태인데요. FOMC 회의 결과에서 미국의 기준금리에 대한 이야기들 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아무튼 뭐 올 이 하반기가 되면 뭐 기준금리 인상은 거의 확실시 되어 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더 이상 추가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따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점을 좀 은행주 비중 확대 시기로 좀 전략을 새로 꾸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이 종목 KB금융이 오늘의 신규 추천주로 좀 제시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매매 전략으로 우리 시청자분들이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지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뭐 차트를 보시면은요. 일단 뭐 36,000원, 7,000원대에서 36,000원대에서 굉장히 좀 하방 경직을 갖다 보여줬죠. 네, 요 근래 이제 상승 1파 지금 소파동 1파가 지금 나왔습니다. 1파 나오고 3월 16일이었죠. 네, 3월 16일자로 지금 202평 왔다가 지금 돌파했습니다. 자, 3월 17일자리죠. 예. 그리고 이제 3월 18일자 오늘 자, 돌지 모양의 십자 모양의 캔들이 나왔죠. 추가적으로 이제 저는 자, 이런 구간 때면요. 자, 이제 38,000에서 한 38,500원대에서는 슬슬 주식을 매수를 하자. 자, 저가건 아니면 뭐 따라가는 매매건 상관없습니다. 자, 38,000에서 한 38,500원 정도에서는요, 좀 매수로 우리가 좀 대응을 하고요. 물론 이제 뭐 단기적으로 이제 뭐 39,000원, 4만원대 한번 봄이 있어요. 전고점이 이제 뭐 쌓여있는 부분이 있는데, 자, 은행도 좀 길게 가자는 어떤 그런 취지에서, 자, 이런 잔파동 일단 무시하고요. 자, 타겟 프라이스는 42,000원까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42,000원 제시해드리고요. 자, 손절 라인은 이 장대 양봉 하단부죠. 네, 37,000원. 자, 밑으로 까진다. 자, 손절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신규 추천주 KB금융에 대한 매매 전략 세워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38,000원에서 38,500원 구간대에서 좀 매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42,000원 선으로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손절 대응은 37,000원 라인대에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이 좀 새롭게 가져가 보시면 좋을 종목으로 오늘은 KB금융 소개를 받아봤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의 포트폴리오 함께 점검해봤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시청자분의 포트폴리오 함께 점검해 봤습니다. 지금 내 포트폴리오도 좀 전문가가 손 좀 봐줬으면 좋겠다 생각만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언제든 SS증권방송 종목 어디가의 문 두드려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봄이 되면서 낮과 밤의 일교차 참 커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괜히 멋부린다고 얇게 입고 다니지 마시고요. 좀 든든한 옷차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이 뭐니 해도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